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하한가 종목이 속출한 SG증권 사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8개 종목 주가가 지난 26일까지 사흘간 최대 70% 가까이 급락하는 바람에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7조 원 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물이 이렇게 일시에 쏟아진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요. 이 8개 종목 주가가 최근 1년 사이 저점 대비 최고 400% 이상 급등했다는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작전 세력이 개입한 주가 조작이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세력이 통정 거래를 통해 특정 종목의 주가를 상승시킨 정황을 파악했고, 검찰도 관련자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는데요. 시급히 이번 사태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겠습니다. 4월 28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 건강 호건음 프리미엄 골드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자전거? 서핑보드? 여보, 어떻게 다 들고 가? 새로 나온 익스트림 레저 하이엔드 모델 토레스 TX로 볼드하지만 날렵한 디자인, 레저를 위한 다양한 기능까지. 토레스 TX 출시기념 전트림 30일 이내 품질 불만족 시 차량 교환 보장. 하이드아웃 콜라보 기념 한정 판치와 툴백 추첨 증정까지. 토레스 TX 지금 KG 모빌리티에서. 에즈랜드 쉽고 빠른 인쇄. 에즈랜드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인쇄 에즈랜드.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내일부터 문경 찻사발 축제가 시작됩니다. 문경 찻사발 축제 조직위원회 김선식 위원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과거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자, 우선 이번 방미 하이라이트인 한미 정상회담 얘기도 해보고, 또 의회 연설 어젯밤에 있었던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워싱턴 선언 나왔는데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실제적으로 과연 워싱턴 선언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별로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도 없나요?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핵 관련해서도, 핵 공유 관련해서도 네. 새로운 이제 협의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본질에서의 협의체는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원래는 장관급이었는데 이거 차관보급으로 좀 낮췄거든요. 아마 자주 만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근데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핵 공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오늘 미국의 백악관 관계자가 발언한 내용 혹시 보셨나요?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핵 공유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또 그러니까 명백히. 김태호 차장은 이게 실질적인 핵 공유다, 명시는 안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느낌적으로 핵 공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백악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핵 공유 아니다 사실상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못을 박았군요. 예, 그래서 핵 공유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만약 이런 경우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북한이 핵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의를 해서 핵을 이제 반격을 하는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데, 그 자체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한미 동맹이니까 당연히 핵 공격 받으면 핵 공격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이제 협의체 하나 만든 걸로. 그래서 미국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냐면, 한국 정부가 불안해하는 것을 달래기 위해서 바이든이 그거를 얘기한 거지, 특별히 그게 핵 공유, 직접적인 핵 공유와는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핵을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결정을 해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면 그런 얘기가 말이 돼요. 근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게 뭐냐면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다예요. 그렇죠. 미국에 예. 있다. 예. 그러니까 또 한반도는 비핵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핵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명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미국이 이번에. 그래서 그런 점이라면 핵 공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그냥 말 잔치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저는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 핵무장 불가하다. 예, 그것도 못하는 한국 전술핵 재배치 불가하다. NPT 탈퇴 불가하다. 이걸 아주 명시적으로 이번에 못 그렇죠. 박은. 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보수층에서 그동안 뭐 자체 핵무장이니 뭐 전술핵 재배치니 이런 걸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이런 결과를 받아들고 보수 진영에서 보수 지지자들이 오히려 이번 뭐 정상회담 잘못됐다 이런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없는 것 같고요. 예. 참, 오히려 우리나라의 족쇄가 강화됐다라고 그렇죠. 조선일보가 이렇게 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조선일보가 그 정도 보도할 정도면 성과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안보 측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안보는 이렇고 자 그럼 또 하나 또 다른 축 경제잖아요. 경제 측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대단한 성과 있었다 이렇게 좀 뭐 여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제 측면도 좀 뭐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성과 없어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태용호 의원은 엄청난 경제 성과 있었다. 윤 대통령 영업 왕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데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요. 일단 넷플릭스 건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넷플릭스 이제 CEO를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조 3천억 우리 돈으로 그 정도를 4년 동안 투자하기로 했다 얘기하는데 작년도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이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설 거라고 저는 봐요. 올해는 더 많을 겁니다. 그보다. 그러면 3조 3천억이 아니라 4년 후에 다 합치면요. 뭐 4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철저하게 이 영업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본인들 이익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죠. 이미 이익을 많이 거뒀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그걸 뭐 없는 걸 만들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2019년부터 계속 증가해 왔어요. 투자 금액이. 근데 이걸 작년 기준으로 해도 그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특별히 뭘 했다기보다 그냥 넷플릭스가 원래 하던 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에 뭐 얘기하면서 8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선언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돈이 133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33조 대 8조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 8조도 MOU가 많아요. MOU는 실제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MOU가 100% 투자가 확정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양의 각서기 때문에 추진이 잘 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8조 안에도 실제적으로 성과까지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투자하기로 했던 133조 이것도 혹시 MOU 단계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한 단계인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바이든 대통령 아마 취임 이후에 전체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3조가 된 건데 그건 이미 투자가 진행되고 있거나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이 텍사스에 원래 공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있을 때도 공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텍사스에. 근데 새로 또 짓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을. 그거라든지 아니면 SK도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진행 중인 것들이에요, 대부분. 또 현재 짓지 않으면 우리가 또 미국에 팔 수가 없는 그런 형태니까. 그래서 경제에서 사실은 국민들이나 우리 기업들이 많이 기대했던 것은 IRA 법이에요. 그거 개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거. 근데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아무 성과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게 안보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도 우리가 특별히 성과를 많이 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말로만 나온 것이지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나라는 133조 미국의 투자.
반면에 네. 미국은 우리나라의 8조 투자. 이 금액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질적으로 봐서도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투자하는 건 그냥 돈 띡 투자하는 거잖아요. 돈만. 그렇죠. 근데 네, 우리는 맞아요. 거기 공장을 지으면서 엄청난 일자리. 그걸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었으면 엄청난 일자리 유발하는 건데 그걸 그렇죠. 미국에.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뭐 질적인 뭐 내용 이건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양보를 해도 너무 많이 양보를 했다. 그렇죠. 네, 그렇게밖에 볼 수 수밖에 없어요. 없고. 예. 어제 저 의회 연설 한 새벽 한 1시쯤인가요? 뭐 그때까지 저도 뭐 생방으로 봤습니다만 한 44분 정도 진행이 됐고 뭐 50번 넘게 기립박수가 있었고 또 역시나 46번의 자유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자, 뭐 미 의회 연설할 때요. 예. 원래 그렇게 기립박수 많이 하는 건가요? 나는 해도 너무 많이 한다. 저는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데. 예. 뭐 저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공식으로 선언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방문과 연계돼 있잖아요. 하루 차이로 했어요. 예.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국에서 이만큼 투자를 우리가 이끌어냈다. 이거 성과다. 그래서 133조를 얘기한 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 이게 입장에서 이게 고맙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죠. 한국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무기까지도 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한미일 공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인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데 바이든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 그걸 칭찬을 했어요. 많이 양보해줘가지고 일본과 관계 개선하는 걸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고맙겠어요. 저는 그런 차원이라고 첫째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은 의회 연설에서 자유를 얘기할 게 아니고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 얘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IRA 법 좀 개정해달라. 또 우리 반도체 산업 우리가 이렇게 투자 많이 하는데 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 투자 많이 하는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 좀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 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IRA나 뭐 반도체법이나 어차피 법안이니까 그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을 네, 상대로 얘기를 한마디 정도는 했어야 된다.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부담 안 주니까. 그래서 박수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외교는. 경제적으로도 미국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투자 끌어내려고 그렇게 만찬에 막 그 기업인들 부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퍼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거기서 기립박수 받았다고 좋아하고 이럴 일인가 과연 이게. 아니 초대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왔으니까 당연히 좋게 대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참 이렇게 많이 퍼주고 모든 걸 양보하고 실제적으로 얻어온 거는 별로 없고 뭐 안보상 그러면 뭐 경쟁 그렇다 치고 안보적으로 뭐 명문화 우리가 뭐 핵 공유 뭐 그런 차원에서 명문화를 이제 목적으로 안보 측면에서는 그렇게 갔는데 아무것도 받아온 게 없고 뭐 저 협력하겠다 뭐 협의하겠다 뭐 이런 식이니까 그렇죠. 참 이 외교라는 게 해도 너무하다 뭐 너무 야박하다. 저번 한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야박하다. 근데 우리는 너무 상대방 선의만 기대를 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보면서 진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 달 차이로 이제 있었잖아요. 보면서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 그럼요. 정말 자기 국익만을 그 생각하는. 어제 팔송 불렀잖아요. 불렀죠. 아메리칸 파이. 아메리칸 파이? 뭐 한 말씀 하실래요, 말래? 아니, 저는 그냥.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이런 거를 그렇게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웃으면서 기타 선물 받고 본인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아무것도 성과 없이 돌아오는 대통령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과연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대통령의 웃음과 국민들의 어떤 한숨? 이게 너무 괴리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어제 자유에 대한 의회 연설 언급이 이제 46번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만큼 중시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여러 분야의 자유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언론 자유 있잖아요. 네,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네. 보면 너무 부끄러웠던 게 오히려 미국 기자가 우리나라 기자를 대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국 기자가 그 기자회견에서 물어보잖아요. 한국 네. 기업들에게 이거 너무 어려움 주는 거 아니냐. 우리 그렇죠. 미국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거를 대놓고 우리나라 기자가 물어봐야 되는데 미국 기자가 물어보고 도청에 그러니까. 대해서도 우리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미국 기자가 물어보고 대신해서.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자유가 지금 얼마나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막 무서워서 움찔움찔하고요. 지금 저도 지금 방송을 하면서 그렇고 예. 뭐 서울에 이제 방송 이런 거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움찔움찔해요. 이것도 뭐 네. 고소 고발 들어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네. 네. 마음 놓고 말을 맞아요. 못하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많고. 그러니까 이게 그 특히 공공기관 이렇게 그 최고의 권력기관이잖아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언론을 상대로 해서 또는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특히 김건희 여사 저는 이제 고소고발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외국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말 인신공격을 하거나 정말 완전히 허위적 사실, 그러니까 의혹 제기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허위적 사실을 얘기할 때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고소고발에서 법적 대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적 대응까지 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언론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의혹 얘기하면 그냥 그거 가지고 다 고소고발해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힘들고. 근데 이런 식의 대응이 과연 언론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늘 얘기하시니까 그런 사람 행동인 것이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뭐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유튜브나 이런 SNS에 가짜뉴스 잡겠다고 지금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아니 본인이 대선 후보 때 언론중재법 개정하다고 그것도 벌금 2배로 올리는 거예요. 몇 푼 내지도 않은 거. 그거 얘기할 때 얼마나 언론자유 침해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그 당시 그랬었잖아요. 반대하고. 근데 지금 그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유를 얘기하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언론 자유만큼은 침해를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그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박광원 의원 선출이 됐네요. 여기 뭐 경쟁자가 홍영표, 뭐 박범계 등등 많았는데. 홍익표. 홍익표인가요? 참. 익표. 예, 맞습니다. 예. 친낙계로 분류가 되죠, 박광원 의원.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아마도 이제 의원들이 투표를 하니까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공천 관련해서 약간 불안한 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친이계가 또 되면 이제 공천에서 본인들은 배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이 힘을 균형을 좀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는 이재명 대표니까 그러면 이제 그 원내대표는 약간 이재명계가 아닌 이낙연계를 배치를 시켜서 좀 힘의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선택이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 의원들이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선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균형 맞추기 위해서. 자, 간호법 제정안이 이제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됐는데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 대통령실에 요청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의료계 뭐 또 파업 얘기도 좀 나오대요. 보니까 뭐 의사 뭐 간호조무사 전문사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좀 너무 자기들 이익에만 매몰돼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누가요? 의사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쟁점은 이거예요. 처음에 쟁점이 뭐였냐면요. 의사들의 지도나 지휘 감독 없이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거. 이게 논란이었어요. 처음에 이 간호법 나왔을 때.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다시 원상복귀. 그러니까 간호사가 단독으로 뭘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다시. 근데 그게 이제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지금 논란이 된 건 뭐냐면 이 농촌이나 시골 같은 데 있잖아요. 간호사들이 거기서 이제 뭐 소위 가벼운 처치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의사분들한테. 그럼 의사 좀 증언해 주세요. 아니 시골에 지금 병원 없잖아요. 시골에 지금 그 못 받아가지고 힘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가 없습니다. 시골에. 근데 지금 의대 증언하는 거나 의대 증설하는 거나 의사들 증언하는 거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의사 1년에 3,000명인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거 공공의대 만드는 것도
반대하고 있어. 저는 그게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못 가는데 간호사들이 저 시골에 저런데 산골 이런데 아니 당장 아프신 분들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의료 지식을 통해서 약이나 뭐 이런 걸 좀 처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문제를 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려면 그러면 의사 증원해야 돼요. 의대도 증설하고. 그래서 더 의료 서비스가 잘 되도록 특히 이렇게 인구가 별로 없는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공공의대 또 역할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건 반대하면서 간호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또 뭐 안 된다고 하니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간호법 그렇고 지금 방송법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방송법 그 요지 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그 가장 큰 논란은 뭐냐면 이사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장 선출 방식의 문제거든요. 사장 선출 방식. 예. 왜냐면 이제 사장이 지금 현재는 이사회가 MBC KBS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데 MBC KBS 같은 경우에는 여당 추천 몫이 훨씬 많아요. 예. MBC는 6대3 구조고요. 예. KBS는 7대4 구조예요. 여야가. 예, 여야 구성이. 그러니까 여당 추천하는 훨씬 많으니까 친여 그리고 정부 이런 성향의 사람이 사장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 추천위원회에 좀 다수가 들어가게 여러 예를 들면 학회, 방송 관련된 학회,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서 추천을 해서 사장 추천의 위원들을 선임을 하고 그 위원들이 1차적으로 거르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3명을 뽑으면 후보를 그럼 이사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서 뽑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의 숫자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면 지금 KBS는 11명, MBC는 9명이거든요. 이걸 11명으로 통일을 하자. 그리고 7대6으로 하자는 거예요. 여당 7명, 야당 6명. 그러면 다수결을 하면 또 여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사람을 뽑자. 그래서 공정한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사장이 되는 걸 막자라고 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입맛에 맞는 사장. 그래서 좀 영향을 끼치는 방송이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그걸 막자. 여기엔 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없는데 같아요. 지금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국민의힘. 예, 자 1분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50억 클럽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240일 정확히 240일 동안 논의가 되고 그 이후에는 바로 이제 본인이 상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제 무석수가 많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12월이에요. 이게 시기가 묘한 게 12월이면 공천 작업이 들어가요. 총선. 그때부터 총선이 이제 4월에 있으니까 내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국민의힘이 무작정 막지는 못할 거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총선 앞두고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이 두려워서요. 그래서 저는 뭐 통과될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부권 행사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부인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걸 거부권 행사했을 때 역풍이 불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특검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 글로?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로?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박스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미래에셋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점 살찌는 사람은 없었으면, 데이마켓, 호가창도 다 보였으면, 나스닥 토탈뷰, 국내 주식처럼 편해진 해외 투자.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해보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인사하는 거 정말 힘들지. 감사하단 말 정말 힘들지. 먼저 시작해봐요. 마음을 전해.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마음을 전합시다. 매일매일이 따뜻해질 겁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즐거운 MBC 상쾌한 MBC 언제나 우리 함께해 MBC FM for you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023 문경 찻사발 축제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달 7일까지 모두 9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4년 만에 전면 현장 축제로 열리고 또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자, 문경 찻사발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관음요 김선식 사기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선식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시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문경 찻사발 축제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올해 네. 찻사발 축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명품 생활자기로의 축제를 표방하고 있어요. 기존까지는 너무 고가라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예. 저희가 이제 그 시민들이나 우리 그 국민들에게 좀 베푼다는 의미로 명품 생활자기로의 특판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거기에 네. 이제 중점을 두셨다. 네, 그동안은 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와도 그 양손 무겁게 사갈 수 있고 또 굽는 방법은 저희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해서 열흘 동안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죠. 많이들 놀러 오세요. 예, 그동안에는 좀 너무 고가였군요. 그 판매한 게. 우리 문경 도자기 왜 고가인가 하면 그 만드는 집에도 전통 가마만을 이용하다 보니까 확률이 작품이 나올 확률이 30% 미만을 밑돕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희들이 요번에 제가 이사장을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볼 수 없는 우리가 열흘 동안 이렇게 해서 생활자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생활자기만 준비해서 축제에 나오게 되었죠. 그렇군요. 예. 네, 앞에 그 명품 생활자기라 그래서 혹시 더 비싼 거 아닌가 했는데 가격은 확 낮죠. 가격은 싸되 작품은 명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세계로의 축제를 표방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 심포지움이라는 절묘한 아주 대단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죠. 생활자기에 대한 여러 학계에 관련된 분들의 얘기도 듣고 또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명품 생활자기로의 문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열심히 생활자기의 축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찻사발 축제 올해로 25번째 맞이하게 되는데 자, 이 축제 25주년을 기념한 행사와 프로그램도 뭐 다양하게 준비하셨다고요? 다양하죠. 저희가 이제 기존의 찻사발이 최소한 한 점에 50만 원 이상씩 판매가 됩니다. 고가는 몇백만 원을 넘어가는데요. 그래요? 저희 열흘 기간, 축제 기간 동안은 10만 원으로 단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한정판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일찍 오시는 분들만이 찻사발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 축제를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축제는 바로 원픽. 하나를 선택한다는 뜻인데 오면은 명품 작품을 한 개 한 개 원픽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뭐 황금 찻사발 추첨권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개인용 찻잔을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남이 쓰지 않는 찻잔을 쓸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생적인 행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초대 가수와 함께하는 뭐 개막식 공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뭐 다양한 그 축제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오셔야 됩니다. 올해 축제 주제가 여기 보니까 찻사발을 원하다, 문경에서 픽하다 이런 주제인데 이건 뭐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품 찻사발을 여러분들한테 저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원픽, 이제 픽이라는 거는 잡다, 사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 시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의중이 우리 문경 시민들 의중이랑 같습니다만은 명품 생활자기로의 축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상하라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시험적인 단계로 찻사발부터
한정판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홈페이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원픽 패스권이라는 거를 판매를 하네요. 그렇죠. 원픽 패스권에 들어가면 5가지. 그러니까 약 한 5만 원 이상 되는 그 여러 가지 선택권을 거기에 보면 체험권, 말차 체험권, 그리고 철로 자전거 할인권, 그리고 황금 찻사발 1,000만 원짜리 하는 황금 찻사발 추천권, 그리고 3만 원 상당의 찻잔 증정권, 모든 걸 합쳐서 그냥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10,000개 정도를 준비했는데 이거 뭐 첫날 동날 것 같으니까 빨리 구매하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이게 보니까 현장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2만 원에 판매하는데 그렇죠. 미리 사면은 온라인으로 미리 사면 15,000원이군요. 사전에 구매하면 거의 뭐 판매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상자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격이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작가들이 재능 기부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시장님 이하 관리공단 분들이 우리 베푸는 축제 그러니까 도자기를 장사하는 축제가 아니고 문경을 알리고 베푸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열심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오실 것 같네요. 자, 문경 찻사발 유명하다는 건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은데 문경 찻사발의 역사도 좀 궁금하고 특징, 장점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문경 찻사발의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저희 영조, 정조 시대 지나서 1592년도 임진왜란 때부터 저희 찻사발이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일본 사람들이 차행사를 가질 때 일본에서는 차행사라는 걸 그 당시에도 가졌는데 우리 고려다원이 등장하면서부터 당나라 다원은 자치를 감추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만큼 우리 조선 고려다원의 우수성을 입증하게 되었죠. 단 거기에서 문경은 아직까지도 생활자기로서의 어떤 면모를 잃지 않고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찻사발 작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자기를 만드는 가마에서 찻사발을 만들기 시작했는 게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 60년 전부터 찻사발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문경이 찻사발의 고장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전국에서 최고의 명품 찻사발을 굽는 곳은 문경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군요. 특징 장점이라면 문경 도자기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천연유약과 천연흙을 쓴다는 거예요. 천연유약과 천연흙. 그렇죠. 천연유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초목재, 화공약품을 쓰지 않는 나무재와 흙을 이용한 절묘한 유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굽는 방법. 굽는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장작으로 굽는 방법. 제일 중요합니다. 가스나 전기는 생활작이라도 지금은 전혀 쓰지 않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 천연유약과 장작으로 굽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천연유약, 장작 이런 걸 구운 도자기와 인공유약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품과 그냥 사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작품의 명품은 뭔가 하면 바로 여러분 옷을 비교하자면 핸드메이드한 복장과 기성품으로 나오는 옷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이런 유약들 자체는 누구나 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틀린 부분들이 많고 최고의 밥을 담거나 차를 담으면 그 맛 자체가 따라올 수 없이 더 좋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까 역대급 할인 판매도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 다 해주셨고 내일 이제 오후 2시부터죠 개막식이 펼쳐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하 공연도 살짝만 좀 공개를 해주신다면요. 축하 공연은 우리 전국의 미스트롯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또 팬들과 함께 또 문경 시민 또 전국 우리 국민들이 다 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령대에 맞는 그런 아주 유명한 가수들과 또 무엇보다 많은 내빈들 못 오신 분들은 우리 영상으로 메시지도 전해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시게 되면 최고의 아름다운 축제
최고의 멋있는 축제, 원픽하는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장민호 씨가 오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장민호 씨도 오고, 김희재 씨, 네, 뭐, 김희재. 당구의 신, 또 박서진 씨, 아. 뭐, 김의영 씨, 아유. 그리고 또 꽃을 든 남자 최석준 씨, 예. 또 박구윤 씨, 뭐, 이런 분들이, 예. 저희 축제를 빛내주기 위해서 스케줄을 다 마다하시고, 문경을 위해서 오시게 돼 있죠. 예, 뭐, 추진위원회에서 네. 아주 돈 많이 쓰셨네요. 돈보다, 저희는 돈으로 하는 축제보다는 예. 정성과 마음으로 축제를 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문경 네. 찻사발 축제 많이들 네. 오시라고 마지막으로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초대 한 말씀 전해 주시죠. 자, 문경 찻사발은 세계를 대표하는 찻사발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경에서밖에 생산되지 않는 찻사발입니다. 찻사발을 한번 접해보시면 굳이 차를 마시지 않더라도 여기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사용하게 되면 맛도 좋아지고 사람한테 굉장히 이로운 음식이 돼서 섭취가 되는 거죠. 문경 찻사발 축제 오셔서 많이 즐기시고 황금다완도 추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문경으로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음요 김선식 사기장, 이번 문경 찻사발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선식 사기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영길의 정치 TMI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영길 편집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앞서 문경 찻사발 축제 이야기도 잘 들었는데요. 예. 5월 초면 우리 북부 지역에 여러 지자체가 이 축제를 여는 이 즐거운 이 시기인데, 이 안동시에서는 최근에 안동시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안동시와 좀 대립하고 있는데, 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좋을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며칠 전에 이거 뉴스 저도 봤는데 지금 네. 안동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그 안동시 의회와 좀 갈등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그게 좀 풀리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시민의 한 명으로서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자, 일단 안동시가 추진하던 역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좀 부족한 게 있고 편성이 안 된 예산도 있어서 이걸 추가로 편성하는 것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4일에 열렸던 안동시의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 의결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특히 안동시장, 권기창 안동시장이 취임 전부터 좀 역점을 뒀던 이 낙동강 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용 15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동댐과 이마댐 물을 이 주변 지역인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주시 등에 지금 일부분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낙동강 하류 지역까지 확장하려는 시도가 이게 타당한지 살피는 용역이거든요. 이게 그건가요? 그 왜 홍준표 시장하고 이렇게 같이 협약을 추진했었잖아요. 그 얘기죠, 이게? 네, 홍준표 대구시장과 지난해 물공급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했던 내용인데 이미 대구시의 경우에는 지난해 용역 발주를 한 상황인데 안동시의 이 용역 사업 예산 자체가 전액 삭감된 겁니다. 지금 대구시 의회는 통과가 된 거군요. 그쪽은. 네, 통과가 돼서 됐는데. 지난해 말에 이제 용역을 맡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구 그쪽에서는 이제 물을 받겠다. 이게 통과가 된 거고 안동시 의회에서는 물 주는 거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된 건데. 네. 자, 이렇게 되면 권기창 시장이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 자, 이건 그렇고 또 예산 삭감된 게 이번만은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또 삭감된 예산을 살펴보면 행복택시라고 아실 겁니다. 안동시는 지역 범위가 상당히 넓다 보니까 이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버스 배차 시간이 길어서 그리고 또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안동시가 예산을 좀 부담하는
이 택시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 예산이 추가 경정 예산으로 이 8억 4천만 원 정도가 안이 올라왔는데 이걸 절반 정도 삭감해 버린 겁니다. 아, 요거는 절감만 삭감을 했고. 예. 네, 그리고 뭐 그 안동댐 이마댐물을 연결하는 것과 연동돼 있는데요. 그 이런 이 수자원 네트워크 구축 토론의 예산 3천만 원도 전에 삭감이 됐고 수계 관리와 관련한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도 한 절반 정도가 또 삭감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예. 네. 자, 그러면 안동시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자꾸 삭감하는 이유. 네.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 이 지난해 연말에 본회의에서도 예산 삭감이 있었거든요. 같은 내용이었는데. 이게 회의록을 우선 좀 살펴보면요. 이와 관련해서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4명의 의원이 삭감에 찬성을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과반 이상 찬성하면 그대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회의록 내용을 보면 한 3명 정도의 의원들은 좀 이 삭감하지 않는 안을 좀 고수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안동시 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취재를 통해서 몇몇 안동시 의원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과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안동댐 이마댐물을 대구시에 공급하는 방안 자체가 불가능한 안 아니냐. 오히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치적 노름에 안동시가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이 시의원들이 있다 보니 이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채로 올라오게 됐고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삭감한 것으로 좀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뭐 지금 권기장 시장이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거군요, 사실. 네. 추가적으로 대구시가 맡긴 이 용역 지시서를 보면 안동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동댐 이 퇴적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영풍 석포제련소의 영향으로 중금속이 검출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안동댐 주변, 이마댐 주변에 뭐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오염원이 발견되는지까지 용역 지시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추진하게 됐을 때 오히려 안동시의 이 개발, 이 안동댐 이마댐 주변에 개발이 오히려 더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다고 시의원들 취재 결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대구로 물을 보내게 되면 오히려 그 어떤 뭐 기준, 수질 기준 뭐 이런 게 또 더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댐 주변 그 개발에 이거 악영향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물이 좀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마댐 물이 내년 좀 갈수기가 되면 물이 좀 부족해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최근에 뭐 안동시에서 충주댐 물을 가져오는 방안 뭐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안동도 이마댐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대구시에 물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안동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이런 시각을 가진 시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안동시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이유 이렇게 몇 가지 들어봤는데 자, 그런데 지난주 보니까 그 안동시청 앞에서였나요? 그 좀 이 시의회 좀 반발하는 그런 시위하는 장면도 좀 봤는데 시의회 이 같은 결정에 지역사회 내 반발도 지금 만만치 않다면서요. 네, 뭐 시민단체인 지방시대 시민연대 회원 20여 명이 24일 날 안동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해당 시의원 이름을 직접 거론해 가면서 시의원을 사퇴하라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또 26일에도 예산 삭감을 주도한 시의원들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게 공무원 노동조합 안동시 지부가 24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시 의원들이 인사와 이권과 관련해서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의원들이 오히려 시정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안동시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
이런 의혹 제기도 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자면 안동의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안동시 그 공무원들 그 노조 공무원 노조에서도 시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특히 안동시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는 인사 이권에 지금 시의원들이 개입하고 있다. 이걸 지금 규탄하고 나섰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 계속하시죠. 예. 네. 그러면서 이 시의회와 안동시장 간의 알력 다툼 속에서 오히려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좀 차질을 빚는다. 이런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 뭐 시의원들 취재를 좀 해보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이 자연 발생적인 시위라기보다는 이 안동시와 연관된 유관단체들이 지금 반발 시위를 하는 거다라고 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거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왜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규탄 시위한다 그랬잖아요. 시의원에 대한. 이거 뒤에 권기창 시장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요. 좀 취재를 해보셨나요? 네, 취재를 좀 해보면요, 이 청취자들께서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대한노인의 안동시 지부도 이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노인의 안동시 지부 같은 경우에는 안동시로부터 이 보조금 지원도 받고 있는 단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시위 중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안동시가 작성한 문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부분도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청취자들께서 내용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대답이었고요. 예. 자, 주민수건사업 예산, 일명 시의원 지역구 예산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안동시가 대응에 나섰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안동시와 안동시 의회 간에 갈등이 있다 보니 흔히 이 수건사업, 주민수건사업을 할 때 안동 시의원들 각자 이제 지역구에 쓸 수 있는 일명 지역구 예산에 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권기창 안동시장이 수건사업비를 일단 잠정적으로 집행을 중단하고 지난 10년간 이 주민수건사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전수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안동시가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 풀이가 되는데, 뭐, 이 안동시 의원들 일부에서는, 아니, 우리도 주민수건 사업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안동시 집행부가 대응하는 것은 좀 올바르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이제 예산 삭감, 강펀치를 날리니까 안동시 집행부 쪽에서도 그 시의원들의 그 지역구 예산들 뭐 여기 뭐 잠정 중단까지 했고 또 집행된 거 전수 조사까지 지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뭐 서로 강펀치 날리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안동 시민들 상당히 좀 불안할 것도 같고, 저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할 것 같은데 이런 안동시와 안동시 의회 공방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좀 이 내용들을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시와 의회가 뭐 협력하는 관계로만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한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동시가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시의회가 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동 시민들께서는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권기창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시의회가 견제를 하려면 오히려 이걸 시민들한테 공개적인 뭐 토론회를 한다든가 여론 수렴 과정을 시의원들도 좀 거쳤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동댐 이마댐물을 보내는 문제가 사실 이 논란의 핵심인데 이것보다 안동시가 제출한 다른 사업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안동시 의원들에게 편성된 소위 말하면 주민수건사업 예산은 이번에 또 추가 경정 예산에 통과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동시 의회가 조금은 이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측면이라서 예. 안동시 의회가 지금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 삭감한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께 이야기하고 좀 공론화하는 장을 집행부와 함께 만들려는 후속 조치가 앞으로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